17년 동안 영업을 하면서 내리고 내렸던 그런 육수가 기본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건건이 어떤 그런 이익률을 생각하고 그렇게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음식점에서 가장 큰 찬사는 리필이고 비어있는 빈 접시라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그 메뉴 중에 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식은 막국수 하나하고 감자전 1개, 그 다음에 수육 5점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드시기 딱 적당한 양입니다. 뭐 막걸리라든가 술을 드시는 분들에게도 그런 안주도 제공이 되죠. 거기다가 가장 결정적인 건 단품으로 시켰을 때보다 거의 50% 정도 금액이 쌉니다. 저희 집에서 정식을 드시는 거는 아주 옳은 선택이십니다. 그 정식에는 저희 음식의 90%를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키지 말고 메밀 정식을 시켜 드시면은 여러분들은 탁월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저희 집 수육은 수육의 기본 베이스 육수가 있는데 17년 동안 영업을 하면서 내리고 내렸던 그런 육수가 기본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족발집 같은 데 보면은 족발의 그 육수, 그걸 시간장이라고 하죠. 고기 국물에 진액 같은 것이 계속 묻어 나오거든요. 저희도 그런 이론과 비슷하게 저희 수육은 17년 동안 삶으면서 계속 내려왔던 그 육수를 기본적으로 갖고 조리를 합니다. 저희 집 수육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맛있습니다. 그 메밀의 전문점이면 메밀의 함량이 당연히 높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걸 안 하면 제가 이 사업을 하면 안 됐죠. 그냥 칼국수집이나 중국집 했으면 됐거든요. 메밀 함량이 높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해왔던 일을 그대로 했을 뿐인데 흐름에 맞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성장세가 가고 있다고 보고, 또 하나 더 덧붙인다면 앞으로도 이 시장은 점점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심을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원자재 값이, 식자재 값이 많이 상승이 돼가지고 업장에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영업을 하면서 건건이 어떤 그런 이익률을 생각하고 그렇게 영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들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더 드리고 있고요. 음식점에서 가장 큰 찬사는 리필이고 비어있는 빈 접시라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사로 알아듣고 언제든지 갖다 드리겠습니다. 17년 동안 영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데이터와 저희들만의 어떤 노하우가 생겼죠. 음식을 판매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맛의 평균점이라고 봐야 됩니다. 어느 날은 상당히 맛있고 어느 날은 그렇지 않고, 전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식 맛의 80%, 80점 정도를 꾸준히 유지해야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낸 그런 기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4계절 내내 오시면은 맛이 아마 비슷하게 드실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좀 더 겸손하게 표현하자면은 반반이었던 반응이 있는데, 새로운 고객들이 영입이 되고 확장되는 걸 본다라면 그래도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 시장은 커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드시면은 처음에 막 확 와닿고 뭐 그렇게 임팩트는 사실 없을 수가 있어요. 가랑비도 맞으면은 처음에는 옷이 젖지 않고 비 같지도 않지만 어느새 보면 젖어 있거든요. 저희 음식도 처음에는 그리 좋은 것 같지 않지만 드시다 보면 언젠간 스며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퓨전 음식은 잠깐은 관심을 받을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 결국에는 원론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 사람한테는 결국 된장찌개, 김치찌개거든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동치미, 이런 메밀 막국수 이런 거는요, 질림이 없습니다. 막국수보다 파스타가 더 맛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지속적으로 계속 먹기는 아마 한국 사람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있어도 그 수는 상당히 적을 겁니다. 저희 고객분들 중에 많은 고객분들이 계시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고객이 어떤 분이냐면, 할아버님께서 저희 음식점에 되게 단골 고객이셨습니다. 어느 날 아드님을 모시고 오셨습니다. 중년이 되신 아드님을 모시고 오셨는데, 그렇게 해서 식사를 잘 하시다가 세월이 지나서 할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훗날 그 아드님은 계속 본인의 또 아들을 데리고 가족을 데리고 또 저희 집에 오시게 됐습니다. 그 손자들이 지금 저희 집에 큰 손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자들이 지금 사회생활하면서 판교의 IT 회사를 다니는데 동료들이라든가 가족분들, 지인분들은 상당히 많이 오시고 옵니다. 원래 저희 매장 슬로건이 대대손손 건강한 맛집이었습니다. 정말 그분들이 기억에 남아서 대대손손 건강한 맛집이라는 슬로건을 제가 만들어낸 거거든요. 가장 인상이 남는 고객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러한 고객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집에. 셰프님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본인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은 판매하지 않겠다.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 같은데 그 마음 이해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도 동치미를 먹을 때 예전에 어렸을 적에 할머니 뒷모습이 생각납니다. 겨울에 항아리에서 얼음을 깨면서 그 안에 물을 꺼내고 그렇게 주셨던 동치미가 생각이 나거든요. 저희 음식은 어떤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동치미라는 단어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친밀감 있고 우리 정서의 어딘가에 묻어있는 그런 단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 이제 뭐 가족분들 내지는 어머니, 아버님 또 고령자분들을 모시고 오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영업을 17년 동안 해오면서 사실은 이런 상업적으로 광고라든가 또 주변에 어떤 그 SNS 그런 것들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진실로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하냐면 식사했던 본인이 느꼈던 맛과 분위기나 어떤 그런 것들을 제 입이 아니라 드셨던 분이 지인이나 가까운 분들한테 전달했을 때 그게 정말 팩트고 전달력이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저희가 촬영을 임하게 된 건 이 막국수는 대중성에서는 많이 멀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몰라서 못 드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 번쯤 오셔가지고 저희 음식에 대한 평가를 한번 받고 싶은 게 저희 마음입니다. 또 이제 많은 손님들한테 한번 알려도 저희가 충분히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돼서 홍보를 하는데 걸린 시간이 저한테 17년입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내방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음악은 자주 듣는 음악이 아니라 백화점 앞에 매장을 지나가는데 지나가면서 흘러나왔던 음악을 들었고 근데 며칠 지나서 자기가 집에서 청소를 하면서 무슨 음악인지 모르는데 내가 이거 흥얼거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음악이 뭐지? 무슨 음악이지? 하고 궁금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때 백화점 앞을 지나갈 때 잠깐 스쳤을 때 느꼈던 그 곡을 내가 흥얼거리고 있을 때 그게 진짜 좋아하는 음악이라고 하더라고요. 음식도 그렇다 하더라고요. 오셔서 드셔서 맛있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드시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집이 생각나고 그 음식이 그리워질 때 그 음식이 나하고는 맞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걸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